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했어야 되는데 오늘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지적 히스테리 환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행위와 실제 행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석가 담론에서 주인의 자리는 대상 A로서의 분석가가 차지한다. 그는 대상편에 이 잉여 안에 실제 규정 불가능한 이 나머지 안에 위치한다. 찌꺼기 안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찌꺼기, 의미의 찌꺼기, 상징화의 찌꺼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비상징적 차원 안에 행위를 복권시키면서 우리는 행위와 말 사이의 순진한 대립 안에 다시 복귀하는 건 아니다. 분석가가 말하는 대신 행동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 이 분석가라는 사람은 말하는 대신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상의 본질이 놓치민 한, 다시 말해 그것의 자리가 상징화의 놓침에 의해 생산되는 한 분석가의 행위는 말 너머에 있는 사물들 자체로 간다고 주장되기는커녕 오히려 말하자면 실증적인 그것의 사정거리 안에서 상징화의 놓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놓침에 의해 그려진 텅 빈 장소를 보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의 사정거리, 그 행위의 사정거리 안에서 상징화의 놓침을 보게, 이 상징화의 놓침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규정 불가능한 나머지 잉여라는 거예요. 이 놓침에 의해 그려진 텅 빈 장소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 A의 자리, 이게 대상 A의 자리입니다. 분석가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바로 그 장소예요. 주체는 그 장소를 보면서 그 분석가, 대상 A의 그 텅 빈 장소로서의 분석가의 위치를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발견하는 것이 바로 S1이라는 것, 생산물이라는 것인데 그게 결의의 기표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결의의 기표를 온전함의 기표로 착각한다. 나를 대변하는 완벽한 기표로 착각한다. 그럼 이제 골치 아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달리 말해 분석가의 행위는 말하는 것의 외적인 것으로서의 행동하는 것의 수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행위를 비행위와 일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 자체의 내적인 이상한 몸의 장소를 이런 방식으로 그려내는 행위를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상징화의 놓침의 방식으로 행위를 제시하는 거예요. 상징화의 놓침의 방식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알듯 말듯한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해할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미진한 게 있는 것이에요. 멋진 말 같은데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의 분석가의 행위는 수행적 몸짓에 성공한 언어 행위의 이면이다. 이것이 지적이 말하고자 하는 실제 행위예요. 실제 행위. 이 분석가의 실제 행위라는 것은 바로 이 성공한 언어 행위, 성공한 발화 행위, 성공한 수행적 발화, 의도적 발화의 이면이다 이거죠. 수행적 몸짓, 다시 말하면 수행적 발화의 의도적 발화의 이면이다. 수행적 발화 또는 의도적 발화, 그것은 주인의 것이다. 즉 요인의 위치 안에서 우리는 S1, 즉 발화 행위 자체에 의해 새로운 사회관계를 수립하는 자기참지적 기표, 상징적 대리권한을 부여하는 수립하는 말, 너를 주인으로 만드는 너는 나의 주인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발견한다. 이 S1, 이게 이제 생산의 자리거든요. 주인의 자리로서의 이 대상 A로서의 주인의 자리,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에 그 주체의 자리, P분석자의 위치죠. 그리고 슬래시하고 이 줄 긋고 그 밑에 생산의 자리에는 뭐죠? S1이 생산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체가 대상 A로서의 분석가를 보면서 담론 통해서 생산해내는 게 S1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S1은 다시 S2로 가요. S2로 가는데 이 S1의 구체적인 의미를 생산해내야 되는 그런 이 역할을 P분석자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분석가 담론이에요. 어쨌든 이 S1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어요. 수행적 발화에 의해서, 의도적 발화에 의해서 이
주체 P분석가는 S1을 생산해내는데 그게 마치 어떤 것처럼 생산돼요? 새로운 사회관계를 수립하는 자기 참조적 기표, 상징적 대리권한을 부여하는 수립하는 말, 나 자신을 주인으로 만드는 너는 나의 주인이다. 즉 S1 너는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환각에 사로잡히게 한다 이거예요. 예. 무엇이? 대상 A에 위치하고 있는 분석가의 수행적 발화가. S1은 다른 기표에 대해서 주체를 표상한다. 그것은 의미사슬의 주체와 지점이다. 그 안에 그것에게 고유한 환각적 효과가 뿌리박혀 있다. 예. S1이 다른 모든 기표에 대해서 주체를 표상하고 의미사슬의 주체와 마지막 지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환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마치 나는 원한다는 이 유일한 지점 안에서 말하고 싶은 것과 실제적 말이 일치하는 것처럼, 의도와 실제가 일치하는 것처럼, 바라문의 주체와 발화의 주체가 일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유한 환각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새로운 사회관계를 수립하는 자기 참조적인 기능, 상징적 대리 권한을 완벽하게 부여하는 수립하는 말, 나를 완전한 주인으로 만드는 것 같은 나의 주인으로서의 S1에 대한 환각적 효과죠. 주인의 수행적 몸짓에 의해 생산된 수행적 몸짓이라는 건 의도적 몸짓이죠. 의도적 몸짓. 의도적 몸짓에 의해 생산된 진지함, 진정성, 이것의 효과는 따라서 심리학적인 것을 절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정반대로 S1의 고유한 필연적 구조의 환각이다 이거죠. 이 진지함, 요 진정성, 요게 바로 환각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P분석자가 만들어내는 S1, 이 대상 A로서의 분석가와 P분석자의 담론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생산물로서의 S1에 대한 환각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 주인의 수행적 발화라는 것이죠. 주인의 수행적 발화 또는 주인의 수행적 몸짓. 이 유일한 지점 안에서 주체는 말하자면, 즉 S1 안에서 주체는 말하자면 그의 말 안에 있는 전부라는 환각을 절대적으로 갖게 되죠. 주인의 몸짓은 거의 자동적 방식으로 이 환각을 태어나게 한다. 예, 주인의 몸짓, 이게 뭐죠? 주인의 수행적 몸짓, 수행적 몸짓. 주인의 수행적, 주인의 수행적 몸짓은 거의 자동적 방식으로 이 환각을 태어나게 한다. 즉 우리가 그 몸짓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한다. 왜냐하면 이 몸짓의 자기 참조적 작동 때문에, 이 수행적 주인의 몸짓의 자기 참조적 작동 때문에 그것의 진지한 심각한 성격은 그것의 의미 자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치 주인 기표에 전적으로 속하는 것 마냥, 그 주인 기표가 마치 자신의 삶의 대리 권한을 주는 것 마냥, 마치 자신의 상징계를 통합하는 것이 마냥, 그런 것처럼 그렇게 환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신의 실존이 신의 본질에 속하는 신의 존재론적 증거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S1의 눈속임 기술은 바로 의도와 이 의도의 진지함에 자기 참조적 확언 사이에 합선 사이에 있다. 이 S1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체 P분석자를 속이느냐? 대상 A라는 분석가의 의도와 이 의도의 진정성, 진지함, 요게 P분석자의 자기 참조적 확언 안에서 딱 합선돼 버리는 거예요. 분석가, 대상 A로서의 분석가의 의도와 그 다음에 그 의도가 가진 진지함에 대한 P분석자의 자기 참조적 확언, 이게 딱 합선돼 버리는 거예요. 다시 대상 A로서의 분석가의 진지함의 의도, 진정성의 의도, 그것과
그 말을 들은 피분석자의 자기 참조적 확신, 요게 딱 맞아 떨어질 때 S1에 대한 환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바라문들은 일반적으로 이 진지함의 균열을 보게 하는 화용론적 역설들의 형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보면 옆방에는 탁자가 하나 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처럼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어머니는 남근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와 같은 물신주의적 부인의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구조를 가진 문장을 식별한다. 예. 이 S1의 눈속임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라문들은 진지함의 균열을 보게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분석가, 대상 A의 위치에 있는 분석가는 확신에 찬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주 무슨 아주 진지하고 진정성 있고 아주 심각한데 확신에 찬 아주 확언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피분석자는 속게 되는 거죠. S1이라는 환각에 속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설립하는 몸짓에 대한 찬사에 도달하기는커녕 락강의 이론은 따라서 바로 그것에 사기를 고발한다. 주인의 사기. 즉 주인담론의 수학 공식 안에서 생산의 자리는 대상 A가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수행적 몸짓이 찌꺼기를 축소 불가능한 나머지를 생산한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예. 그 주인담론에서는 분석가가 주인의 자리에 있고 피분석자가 대상의 위치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생산되는 게 대상 A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 A는 결여된 주체의 결여됨을 제시할 뿐이죠. 예, 그게 이제 주인담론이에요. 근데 그 생산 자리에는 거기서는 대상 A가 차지해요. 그것은 수행적 몸짓이 찌꺼기, 축소 불가능한 나머지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상 A의 위치에 있는 주인이 완벽한 몸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완전한 담론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대상 A로서의 분석가가 펼쳐내는 수행적 몸짓이, 의도적 몸짓이 피분석자로 하여금 생산물인 S1에 대한 환각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실제 행위라는 거예요. 주체는 그의 상징적 대리권 하나에 남김없이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는 남김없이 포함되게 만든다고, 남김없이 포섭된다는 환각에 빠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진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체는 그의 상징적 대리권 하나에 남김없이 포섭되지 않아요. 주인의 수립하는 몸짓, 즉 이 수행적 몸짓, 의도적 몸짓에서 벗어나는 이 잉여는 주체를 분할하고 내가 방금 말한 것이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인가 또는 나는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가 라는 히스테리적 질문의 등장을 유발시킨다. 네, 요게 뭐죠? 요게 캐버예요. 당신은 내가 무엇을 욕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말하는 주체, 다시 말해 분할된 주체로 주체의 지위를 규정한다. 분할된 주체로. 이 질문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식은 정신병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상징계를 실제 안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결여가 있는 상징계를 갖다가 이 결여 없는 실제 안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발화행위 자체에 의해 새로운 사회관계를 수립하는 자기 참조적 기표를, 상징적 대리권한을 부여하는 수립하는 말을, 너를 주인으로 만드는 너는 나의 주인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발견한다.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요인의 자리는 대상 A가, 찌꺼기가 말하는 주체로부터 수행적 발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차지한다. 생산의 자리에서 우리는 S1을 발견하는데 자칼렉 밀레에 의하면 이게 뭐냐? 생산하다는 말은 여기서 오히려 무산시키다, 외화하다, 거리를 두다, 게다가 뭐뭐에서 해방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석 담론은 주인의 수행적 몸짓에 고유한 합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요. 아까 합선, 주인의 수행적 의도적 몸짓과 그 진지한 몸짓에 대한 주체의 확언, 확신, 이게 딱 만날 때 그 합선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S1의 속임수에 빠져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S1이 하는 역할은 뭐냐? 생산하는 건데 뭘 생산하느냐? 우리가 S1의 속임수에 속지 말도록 생산시키는 것이고, 주인의 수행적 몸짓에 합선되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S1을 분리시키고 그것의 텅 빈 형식적 동어반복적 자기참여적 간략히 말해 멍청한 진짜 본성을 보게 한다. S1의 멍청한 진짜 본성, 이게 뭐죠? 이게 결여를 의미하는 기표예요. 너도 나처럼 결여된 존재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생산하다는 뜻은 이 피분석자로 하여금 결여, 자신의 결여를 대면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상 A로서의 분석가가 발화하는 수행적 발화의 그 진지함에서 해방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분석가의 실제 행위라는 거예요. 분석가의 실제 행위라는 것은 피분석자로 하여금 완벽함의 느낌을 주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잉여, 찌꺼기를 깨닫게, 통찰하게, 직관하게, 지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실제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분석가의 실제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석가의 언어 행위이고, 그 언어 행위는 바로 실제 행위다. 왜? 잉여를 보게 하는 언어 행위이기 때문에. 분석가의 실제 행위라는 건 피분석자로 하여금 자신의 잉여, 찌꺼기, 자신의 텅 빔을 보게 하는 언어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 행위라는 거죠. 오늘 언어 행위, 실제 행위 두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